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한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19년도의 기출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문제는요, 2번 문제부터 보죠.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는데도 간혹충에서 감염이 되었다. 간혹충의 다른 이름은 간디스토마라고 하고요. 제일 중간 숙주와 제2 중간 숙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 간혹충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민물고기를 섭취를 안 했는데 되었다. 그것은 민물고기를 취급한 도마에 의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교차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3번으로 가볼까요? 식품용기의 도금이나 도자기의 유약 성분에서 용출되는 성분으로 칼슘과 인의 송실로 인해서 골연화증을 초래할 수 있는 금속. 골연화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따이병을 생각을 해내시고요. 그리고 이 이따이병은 카드뮴이다 라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연관지어서 짝지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참고로 카드뮴 같은 경우는 CD라고 쓰고요. 수은 같은 경우는 HG라고도 이렇게 영어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은의 경우에는 뭐요? 미나마타병까지 짝지어서 연결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구감염병의 특성을 묻는 것인데요. 이렇게 경구감염병, 식중독을 비교해서 묻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죠. 식중독에 비해서 잠복기가 짧은 것이 아니라 길게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 표를 한번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놓치면 조금 아까운 부분도 있죠. 다음 문제는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해썹 적용을 위한 선행 요건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3번이죠.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밝기는요. 540 룩스 이상이고요. 작업실, 그냥 일반 구역 작업실 아닐 경우에 선별 및 검사구역이 아닌 부분에서 220 룩스 이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요.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면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병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광견병, 돔단독, 브루셀라병, 야토병, 결핵, 탄저가 들어가게 됩니다. 콜레라도 아니고 이질도 아니게 되죠. 광견병 다른 이름도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공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브루셀라병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파상열, 또 다르게 영어까지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죠. 브루셀로시스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장추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리고 Q열, 영어로는 이렇게도 쓰죠. Q열. 그리고 변종 크로이츠 펠트 약고병, 영어로 짧게 저는 쓰겠습니다. CJD, VCJD라고 하는 것. 그리고 리스테리아 등이 인수공통 감염병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요. 우리는 13번 문제를 한번 보죠. 역시 연결에 관련된 문제고요. 연결 문제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 무스카린 같은 경우는 감자 아니고 독버섯이죠. 그리고 아미그달린은 청매라고 하는 것. 청매는 푸른 매실을 의미합니다. 에르고톡신 같은 경우는 맥각독이고요. 맞는 것은 면실류 고시폴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회로 넘어갈 텐데요. 2회의 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수분 함량 측정법이라고 물었는데요. 이 중에서 아닌 것은 속실례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공전의 수분 함량 측정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보기로 나온 것이죠. 속실내 축출법 같은 경우는 조지방을 추출하기 위한 것인데요.
용매 조지방을 추출을 하려고 하면 용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용매가 뭐냐 하면 이더, 에테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되죠. 다음 문제는 6번 문제를 볼까요? 환자의 소변에서 균이 배출된다 라고 하면 뭐요? 장티푸스. 이거는 거의 연결이 되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장티푸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의 소변에서 균이 배출되는 것. 다음 문제는 우리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성 보존료의 목적이라고 묻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식품 첨가물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에 따른 용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묻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고 있거든요. 산화에 의한 변폐를 방지를 하는 것은 산화 방지제가 되고요.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를 하는 것이 보존료가 되고요. 식품에 감미를 부여를 하는 것은 감미료이고요. 식품의 미생물을 사멸을 하기 위한 것이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공전에 보면 용도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용도의 감미료는 이런 것, 보존료는 이런 것, 산화방지제는 이런 것, 살균제는 이런 것이라고 제가 해설을 해놓았으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13번으로 가죠. 해썹 7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해썹 7원칙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썹 같은 경우는 5절차와 7원칙을 합쳐서 총 12단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7원칙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공정 흐름도 같은 경우는 5절차에 속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5절차라고 하는 것 5가지 절차를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해썹 팀 구성을 해야죠. 그리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했으면 용도도 확인을 하고요. 용도 확인을 하였으면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정 흐름도 작성을 했으면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해썹 7원칙은 아닌 것. 그럼 해썹 7원칙은 무엇이 있느냐?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관리점 CCP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관리점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하고 다섯 번째로는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검증 방법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문서와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니터링 체계 방법은 4원칙에 들어가게 되고요.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은 6원칙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와 및 기록 유지는 7원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원칙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15번으로 가보죠. 대장균에 해당하는 특성을 묻는 것인데요. 대장균 같은 경우는 그람 음성의 유당을 분해해서 유당을 발효해서 가스를 생성을 하는 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당은 발효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유당 발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람 음색으로 그람 염색을 했을 때 그람 음성, 무아포성, 아포를 생성하지 않는 막대 모양의 균이 됩니다. 이것을 인빅 테스트라고 하는 실험을 하게 되면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장균이 어떤 것인가? 저당을 발효해서 가스를 생성하는 그람 음성의 무아포성 강균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빅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과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저당 발효를 하고 메틸레드는 플러스 VP 테스트는 마이너스 그람은 음성인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2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감염병 특징인데요. 역시 경구감염병과 식중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경구감염병과 식중독의 차이를 기억을 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답은 4번이죠. 2차 감염이 어려운 것은 식중독, 경구감염병은 2차 감염이 빈번한 것
2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걸리고 옆에 사람에게까지 전파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2차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중독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식품을 먹었을 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내가 먹은 식품으로 인해서 옆에 친구가 나로 인해서 또 식중독 증상은 나타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우리 2019년 3회로 가서요. 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를 묻는 것인데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로 가장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게 아플라톡신이죠.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이 균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스퍼길러스 플라부스라고 하는 것이 생산하는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아닌 것은 4번인데요.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가시, 동말풀, 리치, 광이풀이 가지고 있는 독성 성분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존료를 사용하는 목적을 묻는 것인데요.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서 용도와 그 식품 첨가물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존료 같은 경우는요.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보존료고요. 사멸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는 살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균제란 사멸을 위한 것, 보존료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서 보존기간 연장을 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향미 증진제, 식품 성분을 개선하는 것은 없는데 맛을 증진하기 위한 것은 향미 증진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향미 증진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존료를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는 정균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균의 성장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균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살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용도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용도로 쓰인다라는 것을 눈에라도 익혀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유해합성 착색료를 묻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해성 합성 착색제는 아우라민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 따지면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이런 것은 착색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도 착색료로 이용을 하고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착색료로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영양 강화제로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드린 것은 식품 첨가물의 주 용도가 되겠죠. 아우라민은 유해성 착색료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다음으로 8번 문제로 가볼까요? 8번 문제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동일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핵이나 파상열이 해당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탄저 같은 경우는 브루셀라가 아니라 바실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죠. 브루셀라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는 파상열이 있습니다. 파상열은 여러분들이 역시 같은 이름 브루셀라증, 브루셀로시스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우리 쭉 넘어가서 1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요. 대장균을 동정할 때 사용하는 배지에 당을 묻는 것인데요.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발생을 하는 그라몬성 무아포성 강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당을 분해를 해야 하니 배지에 당도 유당을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인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대장균을 실험을 할 때 그람 염색을 하게 되는데 그람 염색 시 색깔은 무슨 색? 적색으로 염색이 되죠. 다음 문제는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돼지고기 생식으로 감염될 수 있는 것. 지금 보기 중에 돼지고기 생식은 유구조증 하나 생각하시면 되죠. 12지장충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구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구충이랑 회충은 채소에서 문제가 되는 것, 무구조충은 쇠고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름도 한번 해볼까요? 유구조충은 갈고리촌충, 무구조충은 민촌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충은 채소류에 감염되는 것 중에서도 특이하게 감염이 되는데 채소류는 거의가 경구 감염에 통한다면 이 구충은 플러스 경피 감염도 같이 되어서 특이한 기생충,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 우리가 알레르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히스타민을 생각을 하셔야 되죠. 보기 중에서도 히스타민이 가장 정답에 가깝고,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히스티딘이 부패돼서 히스타민이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관련된 식중독균으로는 프로테우스 몰가니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글루타밍에시드는 아미노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솔라닌 같은 경우는 감자싹,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곰팡이 독소, 원인균으로는 아스퍼길러스 플라부스라고 하는 것, 간암을 유발하는 간장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2019년 기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